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IT서비스학회 중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이런 기조강연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 IT서비스학회 우리 권은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주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저희 위원회 출범과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5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데이터 3법을 개정을 하면서 정책 기능과 조사 처분 기능, 그리고 법령 해석 기능 등을 합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시 중요한 내용이 데이터 3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물론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이 된 거고요. 그 데이터 3법에는 통합개인정보보호감독기 출범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주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의 하나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과정에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됐었던 일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국민 생활의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다든지 수기명부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요. 또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령 해석을 지원한다든지 규제 샌드박스 처리 등을 통해서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한 민간 5대, 공공 5대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 및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통신사, 열린 장터, 홈페이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공지능 챗봇 1호다 등 주요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조사 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안전한 가명정보의 활용 성과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이 결합 데이터 전문기관을 총 24개를 출범 이후 지정을 해오고 있고요. 또 지역 활용 지원센터라고 해서 작년에는 원주, 그리고 올해에는 부산에 개소 예정으로 저희가 인프라도 착실히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암 합병증 치료 등과 관련된 시범 사례라든지 해서 5대 분야 7대 시범 사례를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고요. 올해도 주제를 잡아서 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내용은 좀 이따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AI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표, 그 다음에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는 등 신산업의 발전에도 저희가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는데요.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저희 개인정보 미래 포럼이라고 해서 앞으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산업적으로 잘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요한 일이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EU GDPR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최종 통과가 되었고요. 작년 초에는 저희가 아파 포럼을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법규는 사실은 국제 규범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 여러 가지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개인정보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규는 아무래도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 중심이 되도록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정보 처리자 위주로 된 규정을 정보 주체 중심의 적극적, 능동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꿔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정보 처리자의 일방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동의 중심 모델을 정부 주체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상호 합의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보호 법령 간 정합성이 위협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효율화하고 개선해서 일관성 있는 법령 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한 7개 정도의 주요 과제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적인 시대적 합성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호법 안에는 저희가 데이터 시대의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동의지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고요. 또 개인 영상 정보 처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에 커리 근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개인 영상 정보,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에 관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 이번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부교에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현재의 형벌 중심의 체제를 경제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실제로한다든지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입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신용정보법의 근거를 두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작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 분야, 보건,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 분야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아서 입법을 좀 추진 중에 있고요.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그 다음에 전송 요구 및 권리 행사 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최근 살인범이 얻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에게 크게 우려를 드린 바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위법행위를 한 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접근 통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 하나 하고요. 또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직장 환경 내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취업, 근무, 퇴직 등 근무 환경 내 전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불안 요인의 해소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디자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본격 도입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우회 또는 회피하는 디자인 기술에 의해서 법제의 효과성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수집을 기본 설정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 환경에 대응해서 PBD를 기반으로 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디지털 기기의 제조자, 앱 개발자 등은 제품 서비스 개발 시 PBD를 적용함으로써 제조물 책임 관점에서의 보다 책임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신기술 환경에서 규정에 따른 사전 통제 방식은 혁신을 저해하고 실질적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 또는 공동규제 기반으로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위험 통제 방안이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의 R&D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특화된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정보 보안 기술도 중요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은 여기에 더해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에 특화된 2차 보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 R&D 로드맵을 저희가 올해부터 수립을 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라든지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등 3대 분야의 11대 핵심 기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첨부로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첨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IT 서비스 학계 중개학술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